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녹화방송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이 좋은 것을 위주로 살펴보는 날입니다. 그래서 탑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를 이렇게 올려놨고, 그리고 이 종목을 다 설명드린 후에 또 오늘 유료 카톡방에 잠깐 봐달라고 하신 조아제약 K사인 대한전선 포인트 엔지니어링 빅텍 빅텍 포인트 엔지니어링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외 선물 차트부터 보시면은 나스닥이 21선 생명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은 했으나 오늘 반등 중이다. 그런데 심리가 60이고 단기 지표는 죽었는데 중기 지표는 살아있는데 또 단기 방향이 아래로 잡혔다. 그러니까 단기만 죽었고 중기는 살아있기 때문에 파라볼릭이 올라오면서 상승 21선 올라타고 지지받고서 횡보등락하다가 가기를 기대를 해주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우는 5일선을 잘 지켜주고 있지만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형식이죠. S&P 500은 이미 5일선을 이탈을 했고, 5일선 이탈하고 이제 하나 둘 3일째 변곡점 21선 지지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또 5일선을 회복도 할 수가 있겠죠. 지표가 좋기 때문에. 근데 또 얘도 마찬가지로 703 MACD 703이 하락으로 들어가고 단기 지표가 죽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한 60-70%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근데 원래 3일째는 잘 안 올라갑니다. 보통 많이 빨라야 이제 5일째지. 그렇게 보시고서 지수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살짝 줄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선물은 1958억을 팔았고 개인도 960억을 팔았고, 그런데 기관에서 연기금에서 373억,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들어왔다. 그래서 다음주도 그냥 이것만 봐서는 다음주도 무난한 종목 테마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횡보 등락 장세에서 종목 테마 장세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종목에 집중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러지 인버스도 간단하게 보시면은 레버러지는 일단 떨어지는 분위기죠. 주봉은 떨어지는 분위기인데 일봉도 뭐 알 수가 없는 형태인데 기본적으로 그냥 안전하게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속 편하게. 물론 파라볼릭이 살아있어서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가면은 근데 또 막 가기보다는 횡보등락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단 지표는 심리가 죽고 단기 지표 죽고 중기 지표 살고, 얘도 그냥 반반 치킨이다. 그러면 이제 인버스를 봐야 되겠는데 인버스도 반반 치킨이다. 그 다음에 200 인버스도 약간 애매하죠. 심리는 살고 또 단기 지표가 올라와요. 또 근데 밑에는 죽었죠. 얘도 반반 치킨이다. 뭔가 방향성이 아직 안 잡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코스닥 레버러지는 또 5일선을 이렇게 또 오늘 미국이 또 급락을 하면서 개파락 시작했으나 또 이렇게 5일선을 종가로 지켜줬다. 지표가 얘는 아직 예쁘죠. 21선도 올라타고 11선 21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래서 얘가 쭉쭉 뻗기보다는 또 횡보 등락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버스 같은 경우는 5일선을 회복을 시도를 하렸으나 실패를 했다. 그런데 심리가 50까지 올라왔는데 나머지가 다 죽었죠. 얘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매수권이죠. 저 바닥이 추세 하단이 저기기 때문에 매수권.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이다 생각. 왜냐면 파라볼릭이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파라볼릭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시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이 좋은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우리손 FNG. 우리손 FNG는 제가 이제 팜스토리랑 같이 추천드린 종목이죠. 팜스토리는 날라갔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떨어지고서 지금 올라가면서 2,300원, 200원대부터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이때 사신 분들도 지금 약수익 중이시고 이때 사신 분들은 짭짤하게 수익 중이실 텐데 일봉에서도 지표가 굉장히 예쁘고 주봉도 예쁘고 그래서 최고의 종목은 일단은 근데 이 밑에 있는 것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네. 관심 종목 요 위에 있는 것만 살펴봤다. 왜냐? 네. 오늘 퇴근을 좀 늦게를 했고 강아지도 산책도 시키고 오고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데 영상은 그냥 오늘 찍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생방을 한 번 더 할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또 좋은 종목 있으면은 시간 나면은 좋은 종목 찾아가지고 근데 얘는 오늘 우리손 FNG는 오늘 또 스승님께서 무료 매주 금요일은 나리네님 유튜브에서 나리네님 치시고 방송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방송을 하지만은 저는 이제 고래 기법을 뒤를 잇는 사람으로 저는 자리를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승님 방송을 맨날 들으면서 듣기만 하고 별로 이제 많이 들은 얘기라서 그냥 듣기는 합니다. 매주 매일매일 듣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리네님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나라 최고, 세계 최고의 주식 차트 리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외에 뭐 다른 것 분석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시긴 한데, 저는 일단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로 생각하는 나리네님 방송을 금요일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료 카톡방을 운영 중인데, 그래서 제가 또 회사원이기 때문에 주식을 막 추천을 못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잘 대응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은 우리 나리네님 이제 유튜브 방송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서 가서 배우셔라 라고 하고 저는 이제 별 말을 안 합니다. 별 말을 안 하면은 뭡니까 이제 만약에 제가 돈을 받는데 돈을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지만 받는데도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아무리 운이 좋든 잘하든 해가지고 뭐 종목을 사가지고 오늘 제가 아침에 추천드려가지고 오늘 상한가 뭐를 먹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먹는 게 더 중요하죠. 남이 이제 100번, 1000번 떠먹여주면 뭐합니까? 이제 나중에 100번이 한계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101번째부터는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본인이 매매 기법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한가 먹여주는 것보다 나리네님 방송을 보시면서 배우시는 게 100번 더 낫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유료 카톡방에 평상시에 월화수목은 이제 보통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은 잘 안 나오죠. 그런 말이. 왜냐? 제가 이제 이 링크만 걸어놓고서 링크만 보여드리고 종목을 잘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상한가를 먹여드린다. 뭐 4일 연속 그거보다 금요일날 나리네님 방송을 듣게 해드리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이득이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금요일은 나리네님 방송을 꼭 들으셔서 매매하는 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나리네님 방송에서 우리손 FNG를 어떤 시청자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나리네님이 처음에는 별로 이런 종목을 왜 하냐 하셨다가
그냥 일반 매매 종목이다.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일반 매매 종목이긴 해요. 근데 거래가 뭐 특별하게 차트랑 거래랑 이런 것이 별로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거래가 들어오고 기타 법인이 640만 주를 사고, 그리고 차트가 좋고, 그리고 팜스토리처럼 그런 곡물 관련주, 뭐 나중에 인플레 오면서 물가 상승 이런 거, 지금 뭐 음식류 관련주들 많이 가죠. 그런 관련주다. 그래서 짭짤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만 뭐 대왕거래 스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가가 저기입니다. 3,100원이 이제 목표가, 거기까지가 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여기, 운 나쁘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2,950원 이렇게 갔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 안에서 분할로 먹고 파시는 게 장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차트가 굉장히 예쁘죠. 이제 50, 20, 근데 60이 여기 있네. 120 주선이 여기 있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매물대를 통과했고, 그리고 이렇게 매물대를 한번 통과했다 그러면 이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근데 통과하고 내려왔다가 재차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주 3주 연속 올라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뭐 다다음 주나 이렇게 다음 주 바로 이렇게 냅다 달리면서 3,000원 기준 3,300원, 3,150원이 목표가다. 이전 고점이 목표가다. 최대 거래가 여기서 터졌네요. 여기가 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저항 좀 받다가 올라가면은 3,150원이 거기서 이제 분할로 먹고 파신다. 먹고 팔고 장땡은 2,800원 앞뒤로 매도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라운시큐어도 이제 기간을 100을 놓고 보시면은 차트가 얘는 5, 20, 60, 50, 20, 60, 120, 241선이 정별이죠. 10주선, 20주선은 지금 골든크로스가 나고 있는데 가깝고, 얘는 또 특히나 이 120주선, 240주선이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났고, 하나, 둘, 3주 연속이지만 많이 안 올랐고, 이렇게 보면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내렸습니다. 그러면 내려오다가 가거나 그냥 가거나 하겠죠. 이제 이 상승 아래의 꼬리 소양선은 상승 중에 추가 상승형이기 때문에 내일 다음 주도 쭉 뻗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리고 GP도 이제 시작이고 거래가 3주 연속 늘었고 굉장히 좋죠. 그래서 내일도 월요일도 시가야 분할 매수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손절 라인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매수권이죠. 매수권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수권이라고 하시면 되겠고,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1차 목표가는 여기다. 1차 목표가는 여기인데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파라볼릭이 골든 나겠죠. 골든 나면은 파라볼릭이 여기 찍히겠죠. 그러면 한 이 정도, 이전 고점, 여기 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갈 겁니다. 5,000원 기준 5,500원, 6,600원 상투권. 저기가 이제 최종 목표가다. 근데 여기서 절반 팔고 올라가면 절반 팔고 나머지는 그냥 가보자, 저 상단까지. 그래서 여기 가면은 전량 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는데,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근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좋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은 조정은 버티십시오. 버티고, 그리고 올라갈 적에는, 그리고 저항대에서는 그래도 팔아 제끼는 게 좋거든요. 팔아 제낄 적에는 일단 소고기 사 드실 금액만 파신다. 그리고서 일봉으로 길게 보면은 저 위에 그 다음 이평이 3600일선인데 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500원, 5,000원 기준 5,500원, 6,600원 상투권 갔다가 조정을 받고서 15,000원 이하까지 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소고기 사다 드실 금액만 팔았다가 5,000원 이상에서 절반 정도 팔고,
그리고 6,600원 정도 되면은 또 절반 팔고 나머지만 가보자 14,000원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산텔레콤은 이제 줄봉에서 보시면은 파라볼릭을 딱 파라볼릭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볼릭이 딱 상승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격이 있죠. 그러면 이제 봉이 이격을 좁혀 이렇게 내려오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횡보 등락하면서 이렇게 파라볼릭이 올라와야 됩니다. 파라볼릭과 이격이 없죠. 이제 파라볼릭 지지받고서 가고 있죠. 거래가 늘고 있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찌르고 내려왔죠. 다음 주 3주째는 이제 시가 이상 매도죠. 다음 주 쭉 뻗어주면은 시가 이상 매도했다가 양선이면 재매수. 그리고 이제 떨어지면 더 매수해서 더 상승을 보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얘는 제가 저 목표가가 얘는 한 13,000원 14,000원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매도권에서는 적당히 소고기만 파시다가 소고기 사먹을 듯만 파시다가 5,000원 기준 5,500원 거기서 또 절반 파시고 만원 기준 11,000원 거기서 또 절반 파시고 나머지만 저기 연봉 기준으로 저기 파라볼릭이 골든 나기를 바라면서 14,000원까지 들고 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지금 갈 것 같진 않아요. 여기까지 지금 갈 것 같진 않고 그냥 이렇게 횡보 등락을 할 것 같습니다. 횡보 등락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갔다가 조정받고서 가면은 이제 55,000원이죠. 액면가 500원이기 때문에 55,000원까지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연 이 기산텔레콤이 그럴 만한 종목인가?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만원 기준 11,000원 정도 되면은 적당히 먹고 팔고, 나중에 드론 핵심 기술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 2만원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5,000원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지금 3,000원이기 때문에 만원은 갈 겁니다. 만원 11,000원은 좀 1년 2년 들고 가다 보면 만원 11,000원은 언제든지 갈 수 있기 때문에 3배는 먹을 수 있는 종목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별로 안 좋죠. 그래서 급등할 적에는 챙길 건 챙겨놓고 가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는 먹고 땡이 장땡이다 하시면은 목표가가 저기입니다. 갑자기 빌 받으면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저기 4,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치는 게 장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광명전기도 주봉이 굉장히 예쁘죠. 완벽한 정배는 아닙니다. 완벽한 정배는 아니고 60주선, 20주선, 120주선, 10주선, 5주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하고 하나 둘 하다가 그냥 냅다 이제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가면은 일단 보이는 게 여기지 않습니까? 박스권 상단 여기, 그리고 최대 갈 수 있는 폭은 여기. 적당히 여기서 분할로 매도를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거기가 저 상단이 4,100원입니다. 4,100원. 근데 월봉이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빵 가는 종목 많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은 여기 정도 5,000원 기준 5,500원 갔다가 그냥은 안 가고 그냥 쭉 뻗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갔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은 나중에는 가겠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요 정도 최대 많이 가봤자 6,600원이다 라고 보시고 분할로 매도를 하시길 바라고, XINC도 오늘 못 갔긴 했지만 주봉이 이제 매물대가 저 위에 있죠. 기본적으로 매물대까지 도전하신다. 그 이상은 안 먹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INC는 가게 되면은 이제 4,900원, 2,400원, 2,400원, 2,100원이 매도 적정가니까 2,000원 이상에서는 욕심부리지 않고서 다 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부담되는 물량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걸 노리시면 되겠습니다. 정산해강도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쁘긴 한데 매물대를 통과를 하고 지표도 굉장히 예쁘고 최대 거래 터진 종가도 돌파하고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그냥 또 여기서 좀 횡보등락 하다가 그리고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딱 보이죠, 여기가. 여기가 이제 목표가고 더 가면은 이제 갈 수 있는 폭은 여기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봉을 이렇게 보면은, 근데 얘는 제가 이제 대왕고래라고 적어 놓은 거죠. 대왕고래. 우리 이제 스승님 따라 하는 거죠. 따라 합니다. 저는 이제 대놓고 따라 합니다. 왜냐? 최고를 따라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저는 최고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고 꼭 닮고 싶은 분이기 때문에 따라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왕고래는 얘는 뭐 말뚝박고 가드 양식이니까 11,000원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 하십시오. IT세는 주봉이 오늘 차트는 굉장히 예쁜데 주봉이 5주선을 이탈을 했더라. 5주선을 이탈을 했어도 그 다음 주도 가기도 합니다. 그냥 일단 보유감만 하시고, 제 생각에는 얘는 일봉에서 왜 이렇게 못 가나, 뭔가 좀 완벽하지가 않아요. 이제 차트가 잘 안 보이시죠? 이제 50, 20, 60, 120. 근데 여기서 얘도 잠깐만요. 이게 저도 잘 안 보이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120주선, 240주선이 역배열됐어요. 역배열. 120주선이 여기 있고 240주선이 이렇게 있다. 그 뭡니까? 이제 내려왔다가 파라볼릭 정도 찍고서 올려주면은 또 120주선이 이렇게 올라올 것이고, 나중에 240주선이 이렇게 정배열되면서 가면은 그때 쭉 241선이네요.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게 이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요대로. 저거를 이탈하면은 또다시 여기를 지지받고서 또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여기를 이탈되면 비중 축소하시고,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여기나 721선까지 가면은 아이고 하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S코넥도 일봉도 굉장히 예쁘고 주봉도 예쁘긴 한데 뭔가 지금 갈 것 같진 않아요. 이게 근데 자리는 얼쭉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려온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20주선 20주선 다음 주가 이제 3주째죠 20주선 위에서 이렇게 다음 주 놀다가 다다음 주 빵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음 주 가면 놓치죠. 그래서 기본 물량 매수권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1분 응선 2분 응선 밖에 안 됩니다. 매수권이기 때문에 비중을 15% 정도까지 여기서 사셔가지고, 근데 저거 손절 각오가 안 되시면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고서 보유감만 하시고, 옵티시스도 지난주에 일봉 보면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일봉 보면 답 없다. 여기서부터 5일 연속 많이 올라왔죠. 5일은 뭡니까? 중기 매도권이죠. 그래서 조정을 이렇게 심하게 받았습니다. 심하게. 굉장히 불안하죠. 아래의 꼴이 대양선이기 때문에, 대음선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지표는 아직은 살아있죠. 근데 여기서 이미 대량 거래 터진 음선이 발생됐기 때문에 운 나쁘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불안한데, 주봉, 제가 항상 투자는 주봉으로 해야 된다. 이게 음선이면은 또 다음 주에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저기 파라볼릭 하단까지 반락을 할 수 있었는데, 양선이지 않습니까? 주봉이 아래의 꼴이 소양선이에요. 저 추세 바닥에서 5주선 회복 안착했기 때문에 바닥이죠. 추세 바닥에서 아래의 꼴이 소양선, 그리고 지난주에는 파라볼릭이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을 한 것이고, 이렇게 골든 반락을 2주에 한 겁니다. 2주에. 그래서 주봉 보면은 골든 굉장히 지표도 그럭저럭 예쁘고 일봉이 예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도 좋기 때문에
간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래 윗꼬리 소양선이기 때문에 아래 윗꼬리 소양선은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살짝 위험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기준선이 이렇게 그 밑에 있으면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 개파락할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기준선이 위에 있을 적에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0주선이 이제 이 기준선이 너무 그렇게 이격이 크지가 않고 공가의 이격이 크지가 않고 그리고 20주선도 위에 있으면은 살짝 그래도 기대를 해보는 모양이다. 떨어지기보다는. 그래서 뭐든지 일봉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급락한 여러 종목 있는데 비보존도 그렇고 이렇게 비보존은 아니네. 비보존 말고 뭐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갭 떠서 하겠지만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급락 이렇게 기준선 21선 아래에서 이렇게 급락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선이 그런 건 그런데 조심할 때 하더라도 도전할 만하면은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옵티시스가 이제 주봉에서 아래 꼬리 소양선 파라볼릭 그리고 파라볼릭에는 또 상승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 거죠. 기법대로 어떻게 보면 기준선을 보는 사람이 없죠. 차트를 보는 사람이 이제 일목균형표를 보는 사람들도 기준선을 잘 이런 식으로 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원래가 그런데 기준선 이렇게 올라타고서 가는 게 잘 가는 겁니다. 원래가. 그래서 검색식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검색식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 기준선은 확실히 제가 연구는 안 됐지만은 대충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준선보다는 고래기법이 최고죠. 고래기법 우리 스승님께서 만드신 고래기법이 최고입니다. 파라볼릭이 골든 났기 때문에 골든 반락을 하는 것이고 골든 반락할 적에 매수를 하는 것이고 아래의 꼬리 소양선은 상승 중에 추가 상승 중에는 추가 상승 강한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 그 고래 기법들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래 기법이 최고다. 매주 금요일은 제가 나리네님 방송을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리면 감사합니다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빅히트가 또 이렇게 5주선을 회복 안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오늘 못 갔지만은 근데 오늘 종가로 5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20주선 2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강해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내려오면은 1차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11선, 21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고 그리고 이제 매물대고기 때문에 여기 21선 정도에서는 무조건 한 뭐 5%, 10%, 15% 사보신다. 그리고 이 추세 이탈 시 부담되는 물량은 전량 매도하신다. 우상향 3바닥 여기서 선매수 했다가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죠. 여기까지 떨어지면 다행인데 여기나 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되면은 손절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첫 번째 손절은 손절은 5일선 두 번째 손절은 이제 이 상승 추세 세 번째 손절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여기서는 세 번째 손절은 이정 저점 네 번째 손절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 다섯 번째 손절은 장기 추세 하단 그래서 요거까지 손절을 버티실 각오가 되시는 분들은 요거를 이탈했을 적에는 뭐 이탈해도 들고 계신다. 근데 못 버팁니다. 나는 버틸 거야 하다가도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탈했을 적에는 부담되는 물량은 전량 매도. 그런데 제 예상에는 11선,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기 때문에 찍 하다가 여기서 횡보 등락하다가 그냥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고 떨어진다가 아니라 떨어지면 매수 기회인데 안 떨어질 수 있죠.
근데 그러면 뭡니까? 그냥 가면 안 먹는다? 그러면은 또 아쉬운 분은 5% 미만 부담 없는 금액만 사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목표가가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 박스권 상단이 저기고, 일단 박스권 상단이 목표가예요. 그리고 최대에 갈 수 있는 폭은 뭐 저기밖에 안 보이는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고, 그러면 이제 주봉이 좋은 거 10종목을 살펴봤고, 첫 번째 이제 다른 종목은 조화제약입니다. 이제 우리 유료 카톡방 분들을 잘 챙겨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아래 꼬리 소양선 나면서 뭔가 이제 바닥 신호죠, 이런 것들이. 근데 뭔가 살짝 애매하죠. 지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밴드를 이탈됐다가 밴드 위로 올라는 왔어요. 그리고 이제 5주선을 회복도 했습니다. 뭐 나쁘진 않는데 갈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주봉에서. 그리고 지지 라인도 깼고 올라와야 되겠죠. 일단은 올라와야 됩니다. 일봉에서는 21선 돌파 지지받고서 하나 둘 뭔가 위로 가려고 하고 있죠. 심리가 올라오고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보내고 거래가 빵 터지고 감속 속에서 올라가고 있죠. 이제 방향도 위로 잡히고 언제든지 다음 주에 훅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갑자기 진바이오텍처럼 급등할 수 있다. 근데 최대 이게 일봉상에서 길게 보면은 4801선 4801선이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얘 지금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네. 왜냐면은 4801선이 생겼죠. 생겼는데 그 형님 밑으로 막 빡빡혔다가 다시 이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제 미안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약을 파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4801선 큰형님이 이제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가고 보니까 큰형님이 생겼어요. 나 가려는데 큰형님이 생겼네. 다시 내려와서 큰형님 오셨습니까? 하이파이브 딱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형님하고 하이파이브 하고서 그냥 갈 수는 없어가지고 그 밑에서 이제 큰형님 잘 계셨어요 하면서 밑에서 이제 아부를 떱니다. 이제 그러다가 한번 큰형님 툭 치고, 그런데 툭 쳤다가 의다 맞고서 야 니가 그러면 안 되지 이 버릇없는 놈아 하고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생각해보니까 되게 열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에 큰형님을 제꼈어요. 제끼고 누르고 큰형님을 계속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위에서 큰형님 위에서 강하게 아래 꼬리 대항선 주식을 사기 전에 봉부터 잡아라 하면서 제가 추천을 드린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아래 꼬리 대항선 이런 강세 패턴이 엄청 났었는데, 그런데 못 갔어요. 차트 굉장히 예쁜데. 그리고서 이제 큰형님을 이제 3번이나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 한 번 더 내려왔어요. 한 번 더 내려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화제약이 저기 예의가 정말 남다른 그런 종목이라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큰형님한테 인사 한번, 큰형님 죄송합니다 하고서 큰형님 밑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빡 했다가, 그리고서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면서 큰형님을 돌파 지지받고 있다. 지금 은근슬쩍 이렇게 4801선을 돌파 지지받고 양선이다. 그래서 요것만 안 깨면 다음 주에 이제 11선도 올라오고 21선도 올라오고 21선도 우상향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20도 정벌됐고, 다음 주에 이제 좀 횡보 등락하다가 또는 월요일부터 냅다 가면은 이제 뭐 여기 장기평이 여기 있긴 한데 요거를 빵 가면은 이제 저 매물대
매물대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고 또 추가적으로 갔다가 진바이오 특처럼 그리고 또 횡보 등락하다가 진짜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여기죠. 여기 6,600원 정도, 6,560원, 6,566원만 이제 돌파하고 간다. 그러면 쭉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만원 기준 11,000원이죠. 거기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으면은 여기 딱 보이지 않습니까? 고래가 여기서 한번 강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올해든 내년이든 가면은 근데 올해 걸릴지 내년이 걸릴지 내후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 한 몇 년 있다 보면은 저는 원래가 파라볼릭이 여기 있으면은 원래가 한 이 정도가 목표가거든요. 저는 제 기준은 여기에요. 제 기준은 저는 여기가 일단 최종 목표가고, 그리고 나머지만 여기 그 이상은 이제 알아서 하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던지 까먹었어요. 일단 연봉이 굉장히 예쁘죠. 네, 5년선, 20년, 10년선 동시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조화제약 일단 기대를 해보십시오. 다음 주.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모양이 항상 이렇게 11선 이렇게 올라오고, 네, 이렇게 21선도 이렇게 되면서 요 안에서 놀면은 딱 날아갈 것이다. 저는 기본적 모양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라볼릭 특히 올라와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빵 싸줄 가능성이 큰데 그냥 갈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4801선 큰형님을 딱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올라온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큰형님을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파라볼릭 하단이나 또 운 나쁘면 진짜 3,000원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K사인은 지금 제가 분위기가 K사인이 지금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 해가지고 대장주가 무슨 한솔 로지스인가? 뭔가 있죠 이게. KCT랑 여러 가지 있는데 K사인도 그럭저럭 이렇게 강하게 올라는 왔어요. 올라는 왔고 오늘 종가로 그리고 한 번, 두 번 종가가 이제 최대 거래 터진 종가가 2,340원인데 그 종가도 돌파를 하고 5일선도 딱 지켜주고 21선과의 이격도 크지가 않고, 근데 뭔가 좀 외바닥이긴 하네. 외바닥인데 거래가 들면서 심리도 올라오고 그냥 이 N자 패턴으로 다시 갈 거를 기대를 하는 모양이긴 한데, 주봉도 외바닥 모양, 뭐 오주선 타고 그랑 갈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냥 가려는 모양이에요. 모양이고, 월봉이 이렇게 끝나면은 좀 다음 달 별로 좀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끝나더라도 이게 여기 있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이 최대 거래 터진 종가 위에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이제 말하기를 여기가 일단 목표가거든요. 3,000원. 그러니까 3,000원이 목표가라는 것은 더 갈지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더 갈지. 근데 여기서는 제가 제 느낌으로 요 정도가 고점이지 않겠냐. 요 정도가 지금 여기 원바닥의 이전 고점, 그리고 최대에 갈 수 있는 폭, 요 정도가 이제 고점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간인 여기서 먹고땡이 장땡이다.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이라서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아마도 이렇게 갔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오면은 또 가면은 또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5,500원 6,000원 갔다가 이게 당연히 V자로 가진 않겠죠. 대형 호재가 터져야 되겠죠. 대형 호재가 터져도 못 갈 것 같아요. 대형 호재가 터져도 차트가 완벽한 정벌이 아닐 적에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적당히 먹고 빠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빡 갔다가 5,500원 갔다가도 충분히 횡보 등락을 몇 년 동안 하면은 만원, 11,000원, 13,000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서 여기 오면은 3,000원 위아래 오면은 아무리 장기라고 해도 절반을 팔던가 30% 최소 30%를 팔고 그냥 가면은 그것만 들고 계시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금융투자에서 91만 주 샀긴 했는데 그런 걸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딱 분위기가 뭔가 이런 분위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이 정도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역별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배는 아니기 때문에 대한전선 그 다음에 대한전선은 이제 제가 여기서 추천을 계속 언급을 드려서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가니 못 가니 하다가 급락 맞아가지고 한번 실패하고 여기서는 그냥 지금은 깼다가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뭐 해외 보고 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해외 보고 싶은 분들은 10% 선매수 10% 이내 선매수해서 해봐라 했다가 또 급락 맞아가지고 제가 뭐고 막 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하셔라. 근데 이제 본인이 들고 있다가 급락 맞아가지고 왜 추천을 하느냐? 네가 이제 배우고서 추천을 해라. 남 피해 주지 말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마디 듣고서 나갔던 대한전선. 기쁨이 있지만 아픔이 더 많은 대한전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전선이 추세를 이탈했죠. 추세를 이탈했더라. 원바닥, 쌍바닥, 쓰리바닥 추세를 이탈됐더라. 그리고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왔더라. 721선을 내려왔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더라.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뭐 갈지 말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기준선 21선도 아래 있고 또 여기 481선, 721선도 역별이고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내용은 나쁘지가 않죠. 최대주주 물량이 너무 많아서 M&A가 못 되는데 물량을 줄였기 때문에 M&A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니까 나쁘진 않죠. 그래서 갈지 말지는 모릅니다. 이제 최대액으로 천지 종가도 이탈되고 그래서 여기서 갈지 말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일봉이 단기 지표가 계속 매수를 보냅니다. 매수를 보낼 적에는 갈 확률이 큽니다. 이렇게 계속 매수를 보낼 적에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까지는 갈 것 같아요. 파라볼릭이 뭐 상승으로도 되고. 그런데 이게 그냥 날아가기보다는 또 횡보 등락을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밥그릇 형태에서 빵 하면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형태긴 하죠. 지금 뭔가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일부만 샀다가 또 그냥 가면은 또 놓치기 때문에 일부만 샀다가 일부만 추가 매수했다가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뭐 다시 전저점 이탈되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아니면 매수한 가격보다 그러니까 여기 종가 한 950원 정도를 또 이탈하고 내려간다. 그때는 그냥 산 것만 다시 팔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보이네. 여기 241선을 딱딱 지지받고 있네요. 241선 이탈되면은 추가 매수한 돈이나 저기 부담되시는 물량을 파셔라. 지금도. 근데 이게 지금 추세를 돌파한 이 선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끄적끄적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서 그리고 나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예상.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또 느닷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으면은 추가 매수를 많이는 마시고 1분만 하셨다가 241선 이탈되면은 매도를 하셔라. 그런 의견을 드리고 주봉이 심리가 50까지는 살아있네요. 보이는 추세를 이탈은 했으나 그 하단에서 지금 이런 게 저점 신호긴 하거든요. 저점 신호. 저점 신호가 계속 나죠. 그래서 한 주, 두 주, 세 주, 뭐 네 주, 다섯 주 이렇게 뭔가 행보등락을 하다가 모양이 좀 갖추다가 그러고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많이 떨어진다 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적당히 떨어지다가 재차 가지 않을까. 왜냐? 그런 시국이고 내용이나 이런 것들 받을 적에는 그런 차트랑 이런 걸 받을 적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길게 보고 분위기가 어때요 지금? 여기 바닥 찍고서 이렇게 깡총 올라오다가 한번 빵 갔는데 여기를 이 1200일선만 지지를 하고서 가면은 이제 가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인데 거기를 지지를 못하고서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져서 가장 밑에 있는 4481선 여기만 지지를 해주면은 이 추세를 돌파를 하고서 가는 모습이 보이면은, 그러니까 범양건영처럼 골팠다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횡보등락하면은 추가적으로 간다, 그런 개념이죠.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지금 아직은 보이는 게 없고 그런 모양을 기대를 한다. 기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양. 그래서 내가 잘 모른다. 지금도 그냥 예상만 하고 있죠. 잘 보십시오. 30분 봉으로도 길게 보십시오. 주식이 가려면은 이렇게 구름대 밑에 떨어지다가 이렇게 구름대 위로 올라타고서 그러고서 이렇게 갑니다. 이제 또 가려다가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도 구름대 올라타고서 가려다가 떨어지고 여기는 뭡니까? 이제 갈 확률 떨어지기보다는 갈 확률이 높겠죠. 떨어지더라도 또 이렇게 떨어지기보다는 떨어졌다가 이전 저점을 안 깨고서 빵 세워주면서 갈 확률이 높은 구간이긴 하거든요. 여기보다 더 그렇긴 한데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손절 기준을 잡고서 추가 매수는 생각을 해보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리고 30분 봉상에서도 나쁘지가 않죠. 왜냐, 이 4801선 600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이제 완벽한 정벌이 됐죠. 이제 완벽한 정벌이 됐습니다. 아예 빠지려면 여기까지 빠지는 게 더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막 사세요, 저는 도전하세요 그렇겠는데 지금 애매하죠. 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딱 분위기를 이렇게 30분 봉상 길게 보면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딱 분위기가 여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대충 맞추면 이거죠. 여기 요렇게 맞추면은 요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 추세죠. 중장기 추세. 중장기 1번 추세고 요런 추세가 이제 중장기 2번 추세고, 중장기 2번 추세는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하고서 그 위에서 그저 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서 또 그냥 가기가 좀 애매하죠. 이렇게 밖으로 모양. 여기서는 올랐는데 여기서는 올라가는 모양이 아니거든요. 저는 올라가는 모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끄적끄적 하다가 그리고서 가거나 아니면 끄적끄적 하다가 한 번 더 떨어지거나 그런 모양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여기가 비무장지대다. 그래서 운 나쁘면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서 이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답이 없다. 답이 300원 여기 395원 갈지 39원 갈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30분 몽상 길게 보니까 대충 그렇게 그런 것 같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여기 딱 지지기 때문에 여기가 비무장지대고 못해도 한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디가 이제 강력한 지지라는 게 봐야죠. 세력이 매집한 게 이제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633원. 그러니까 요 정도가 아주 제 생각에는 요 정도가 되면은 비무장지대 끝장이 아닌가. 이 정도 650원 앞뒤가 여기까지 가다가 떨어지면 650원 앞뒤가 비무장지대라서 여기서부터는 슉 올라오고서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식이 딱 내려오다가 슝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0원 정도가 저점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 더 높게 주고 사더라도 이제 올라가고서 뭔가 이렇게 나오면은 모양 나오면은 그때 다시 사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그냥 가면은 또 아쉽기 때문에 241선 손절 잡고서 사신 금액만 손절 잡고서 추가 매수를 해보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왜냐면은 거래가 이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오고 그 대량 거래 터진 여기까지는 좋았으나 지금 음선이 많지 않습니까? 음선이 이렇게 많으면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가더라도 갈 종목은 살 종목은 많은데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다. 가면 많이 가더라도 할 필요 없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하시고 싶으면은 지금도 부담이 없으시면 부담이 없는 만큼 샀다가 그냥 저 아까 분봉상에서 말씀드린 650원 700원 이하에서 그냥 덮어놓고 진짜로 부담 없는 금액만 부담 없는 금액보다 조금 더 타서 그냥 묻어둡니다. 그냥 장기로 어떻게 되나 없다 치고 그러면 진짜로 M&A 되면서 그 돈이 10배 20배 갈 수도 있더라 라고 보시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빅텍은 분봉상으로 보면 모양이 되게 급등주 형태입니다. 이렇게 30분 봉상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좀 길게 보면은 길게 봐도 주식이 가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딱 지지받고서 빵 가려다가 또 하고서 또 빼고서 가니까 근데 얘도 가려는 모양이었는데 또 못 갔고 얘도 가려는 모양인데 못 갔고 얘도 가려는 모양인데 못 갔고 주식은 정답이 없죠. 그래서 도전을 하는 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꽁무니 뺐다가 또 120, 241선 지지받고 가겠죠.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지금 보이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 매매의 기본이 이거죠. 뭔가 조금 차 나오긴 했네 이게. 그래서 살짝 깼다 갈 수 있는데 근데 이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로 이것만 안 깨면은 추가적으로 간다. 지금 북한이랑 미국이랑 또 실랑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안 돼서 미사일 언제든지 또 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시고 싶으면 해보는 건데 주봉도 뭔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심리가 살아있고 말뚝박고 가두리 양식이긴 한데 몸땡이 절반 밑에 있다는 것은 이제 죽었다는 거죠. 이제 몸땡이 제가 최대 거래 터진 종가 그 절반 밑에 있으면은 뭐라고 했죠? 이제 갈 확률이 50% 미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몸땡이 절반이 한 이 정도죠. 요 밑에 있으면은 이제 갈 확률이 50% 미만인데 심리가 살아있고 단기지표가 올라오고 그냥 지금은 간다라고 보고서 도전을 하시는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월봉에는 이제 파라볼릭이 데드 났기 때문에 데드 반등이죠. 데드
데이드 반등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한번 20월선까지 훅 뺄 것인가, 그냥 한번 지금 10월선까지 횡보등락만 몇 달 하다가 10월선 올라오고서 이번 달에 다음 달에 빵 쏴주면은 밴드 상단까지 뭐 쏴줄 건가, 뭐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더라도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뭐 갈지 말지는 모르기 때문에. 연봉이 3년째이긴 한데 연봉도 굉장히 예쁘죠. 굉장히 예쁘고 최대 거래가 터지고 그 종가 위에 있고, 뭐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절 잡고서 이거를 깨면 매도했다가 올라오면은 재미있어. 갈지 말지는 모르나, 뭐 정별이고 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고. 근데 지금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이제 얻어 맞고 내려왔네. 맞고 내려왔다는 것은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또 양선이면은 이제 한번 소화를 하고 내렸다는 개념이겠죠. 지금은 얻어 맞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안 좋은 거죠. 일단은 보유관망 하시는 거고. 그리고 분봉상 보면은 또 음선이죠. 음선. 30분봉상도 음선이다. 근데 모양이 이런 모양이 가는 모양이거든요. 가는 모양. 일단은 이 추세를 깼다가 깼죠. 깨면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뭐 횡보등락 하다가 나중에 가던가 한 번 더 뺐다 가던가 하겠죠 이게. 그래서 30분분 보면은 매도네 일단. 그 추가적으로 하락할 걸 생각하시고, 이 종가가 7,390원, 5일선이 7,304원, 5일선은 이탈되지 않았어요.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일단 매물대를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고 3일째라서 밀린 거고, 내일 뭐 월요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월요일이 가면은 일단 홀딩 하는 거고, 떨어지면은 이제 21선이나 파라볼릭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고서 보유관망 하시면 되겠고, 뭐 일봉만 좋다고 해서 일봉만 간다고 분봉만 좋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주봉, 월봉, 연봉이 다 좋아야 되는데 주봉 양호하고, 월봉 양호하고, 연봉 양호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이런 걸 왜 하냐 말리지는 않겠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해볼 수는 있으나 뭐 급등을 먹을 수는 있으나 웬만하면은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려면은 그냥 조금만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예전에 삼형 엠텍이 제가 이제 주식을 나는 깨달았어. 요런 차트만 잡으면은 대박 날 거야 했던 종목이 삼형 엠텍입니다. 이제 예전에도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는데, 이때죠. 일단은 기본 차트로 간소화 차트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러우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때 같은데 이때가 이제 2016년이니까 제가 주식을 거진 처음에 시작할 적에 한 1년 됐을 적이죠 이게. 그래서 빵 급등하고서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저점을 안 깨고서 그 위에서 21선 위에서 놀더니, 그러니까 말뚝 받고 이렇게 횡보등락 하더니 빵빵 가길래,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서 내려오고서 횡보등락 하는 거, 요런 게 가는구나, 요런 것만 잡으면은 이제 나는 상한가 먹고서 돈을 많이 벌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다 그런 게 아니죠. 이제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가려다가 호구라질 수도 있고 그냥 날아가기도 하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을 보고서 도전을 하는 거죠. 도전. 이평과 지표와 연봉과 주봉과 월봉과 일봉을 다 보고서 거래와 이런 걸 보고서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빅텍은 그런 모양입니다. 일단 딱 올라오고서 횡보등락 하다가 상승되기를 기대를 하는 그런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일단 박스권이고, 거기를 돌파하면은 그 다음이 여기죠. 그 다음은 저기죠. 이제 저기인데 1차적으로는 일단 이 박스권은 맞고 떨어지더라도 홀딩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저기 소고기 사드실 것만 파는 거고, 급등하게 되면은. 근데 여기서 좀 조정받다가 이 급등하면은 이제 만원 기준 11,000원, 13,000원 상투권, 그 다음에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전을 하는 것이고, 제 기준으로는 절반, 그 중간 11,000원 앞뒤로 만원 11,000원 사이에서 먹고 땡이 장땡이다 라고 보는 거고, 이제 뭔가 이제 미사일 빵빵 쏘고서 큰 뭔가 긴장이 초래가 되면서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은 운 좋으면 이제 13,000원 상투권이나 이제 많이 가면은 15,000원 간다, 거기까지 가겠죠. 올해 이제 미국 어떤 기관에서 여름에는 주식을 다 팔고 떠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금리가 많이 오르고 지수가 많이 떨어질 것이다.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아마도 그때 맞춰가지고 또 북한이 미사일을 한번 빵 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것만 안 깨면은 버텨 보십시오. 버티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지수가 조정받거나 북한이 미사일을 쏴서 조정받거나 아무튼 이런 식으로 가면은 만원 기준 11,000원, 13,000원 상투권, 많이 가면 15,000원, 거기까지 도전을 하신다. 어디까지 갈지는 이제 아무도 모르고, 원래 파동에는 만원 기준 11,000원, 1,500원에서 오면은 먹고 파는 게 장땡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가게 되면은 11,000원에서 1,500원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는 이제 5일선 매매를 해보시는 거죠. 그다음 포인트 엔지니어링은 누차 말했습니다.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엊그저께도 자세히 말했는데 또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어제도 말하기를 외바닥이기 때문에 뭔가 가다가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떨어지거나 외바닥, 쌍바닥치로 떨어지거나 뭐 알 수가 없다. 근데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알 수가 없죠. 알 수 없는데 거래가 들면서 20주선 올라탔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는데, 이게 여기까지 갔다가 또 떨어질지 그냥 냅다 저기나 뭐 더 이상 달릴지 저는 모르겠고, 지금 거래가 들면서 5주선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내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5주선 안착을 했겠죠. 그리고 최대 거래 서진 종가를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고, 심리는 50이지만은 뭐 단기 지표 RSI가 매수를 보내고 방향도 위로 잡혔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으로 봐야 되겠죠.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이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제 지금 파라블릭 일봉에서 골든 났는데 골든 반락을 하다가 냅다 갔네. 그럼 내일이 이제 3일째죠. 3일째고 파라블릭 3일째죠. 내일 정도는 이제 월요일 정도는 좀 밀릴 겁니다. 이제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이제 갈 때가 못 되면 안 되면은 이렇게 밀립니다. 이제 밀리고서 또 횡보등락 하다가 파라볼릭 올라오고서 그러고서 가지 이렇게 가면은 요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가 최대에 갈 수 있는 폭인데 여기가 중간이네. 그래서 저는 이 중간선 이렇게 조정받다 가면은 그 중간선이 한 3,800원 정도 되겠죠. 3,800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립니다. 그 이상은 이제 알아서 본인이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원바닥의 첫 번째 고점, 여기는 두 번째 고점 안 보이고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 저는 원래가 이제 네 번째 고점, 최대 세 번째 고점까지 보는데 가려는 주식은 팜스토리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얘는 여기서 매도 의견을 드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갈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 721선을 딱 돌파 지지받고 가고 있죠. 그냥 갈련지. 근데 이걸 보면 또 가는 모양이에요. 왜냐면은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가지 않습니까? 돌파하고 여기서 이탈하고 갔으면은 한번 다시 떨어질 확률이 조금 뭐 몇 프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확률적으로 이탈을 하고 돌파하고 갔으면은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지금은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갈 확률이 크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세니트가 주봉이 이제 일봉에서는 상한가 치고서 721선을 강하게 원래 저렇게 돌파했을 적에는 원래 사는 거거든요. 원래 사는 건데 밀렸습니다. 왜냐? 주봉이 파라볼릭이 골든 났기 때문에. 그래서 골든 반락을 한 것이다. 그래서 점점점점 여기서 횡보등락 하다가 가면은 이제 갈 것이다. 근데 매물대죠. 주봉에서 매물대. 근데 기타 법인이 190만 주를 했네. 그런데 이제 또 미중 무역 전쟁,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일어나면은 유니온 급등하면서 얘도 한번 갈 만도 하죠. 그리고 기간을 100을 놓고 보면은 매물대를 지금 한번 소화를 했고, 그래서 한번 일봉상에서도 죄송합니다. 세니트는 저거 미중 무역 전쟁 관련주는 세노텍이죠. 세노텍도 잘 봐야 되고, 얘는 이제 차트상에는 흔들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됩니다. 이제 그냥 막 사지 마시고 떨어지면은 이렇게 분위기 봐서 이런 식으로 매수가 나오면은 그때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하시고 싶으신 분들만. 마이크로 프렌드는 일단은 목표가가 왔네. 따 그러니까 오늘 그냥 근데 원래는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긋는 건데 이렇게 긋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이는 대로 그으면은 일단은 어쩔 적에는 딱 맞고 어떨 적에는 딱 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가 지금 뭔가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딱딱 맞죠. 이거는 딱딱 맞죠. 잘 맞죠 이게.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밑에 힘의 균형에서 이만큼 있기 때문에 위로 가면은 이만큼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마이크로 프렌드는 721선이 저 밑에 있어요. 720점 밑에. 그런데 우하향이에요 이게. 적당히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먹고 파는 게 장땡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게 15,000원 뭐 5만원 가면은 아깝죠. 그럼 5일선 매매를 하시던가, 중장기는 21선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은 다 파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월봉에서 보면은 매물대를 이제 소화를 돌파 지지받고 가는 거죠. 효성 첨단 투자를 볼까 한번. 얘도 보면은 매물대를 소화하고 가더니 쭉 갔어요. 이렇게
쭉 갔는데 어떻게 파동상으로 보면은 20만원 기준 22만원, 21만원 매도 적정가, 23만원 상투권. 그래서 23만원, 25만원까지만 들고 가야 되는 게 저는 제 의견인데, 이렇게 더 갔네? 36만원 갔네? 이게 놓치겠죠, 잘못하면은. 뭐 비슷한 모양이죠, 비슷한 모양. 근데 얘는 상장가가 여기고, 일봉상으로 보면은 721선도 없죠, 이게. 없죠. 네, 481선 없고, 지금 보이는 것은 나머지, 네, 50, 20, 60, 120, 241선, 요것들이 다 정별이다. 정별이니까, 그러니까 481선이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또 급락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까지. 근데 지금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정별이네 가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얘도 보면니까 이렇게 가고 있었죠, 이렇게. 그래서 안전하게는 먹으려면 한 이 정도가 먹고땡이 장땡이죠. 그리고 딱 보이는 게 여기죠. 여기 보이는 게 여기. 여기까지는 가겠고,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또 5일선을 이탈했더니 또 이제 11선 지지받고 가거나 또 21선 지지받고 가고, 21선도 이탈됐는데 또 21선을 회복하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원래 이제 중장기는 21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1선만 안 깨면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21선을 깨면은 매도했다가 다시 회복하고서 가면은 재매수를 하시는 거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5일 단기는 5일선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마이크로 프렌드는 일단은 제가 원래 제 차트를 볼게요. 또 지금 481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481선, 721선도 골든 크로스가 났어요. 그럼 원래가 기본적으로 골든 크로스고 나는 데까지 떨어진다고 제가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장도 좋으면은 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종 종목이 좋고 장도 좋고 하면은 떨어진다가 아니라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게 올라간 것이고, 그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딱 그렇네. 횡보도 뭐 그냥 가거나 횡보등락 하다가 또 완벽한 정별이 우상향 되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기 뭐 매물대도 다 소화하고 이제 정별되고 있고, 근데 또 지금 961선이 생겼는데 또 여기 있네, 여기.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가든 뭐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참 설명드리기가 애매한데, 일단은 절반을 파셨으면은 그냥 한 이 정도까지만 최대 목표가를 보시고, 저기서도 이제 부담되는 물량은 다 팔고 나머지만 들고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만원을 가든 2만원을 가든,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돌지만은 이 종목이 실적이, 그러니까 이 K사인도 그렇고 주식이 계속 가려면은 정별 상태에서 실적이, 그리고 또는 호재가 계속 터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실적이, 주가가 뭐 5 시대가 오든 뭐 6 시대가 오든 K사인이, 마이크로 프렌드가 뭐 대형 호재가 터지든 뭔가 이제 실적이, 물론 대형 호재가 안 터지면 가겠지만은 실적이 이제
25였다가 35였다가 45였다가 60였다가 연간 실적이 60였다가 80였다가 뭐 100였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야금야금 뭐 1억 2억 느는 게 아니라 한 3, 40% 실적이 계속 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계속 갈 겁니다, 이게. 그런데 뭐 무슨 어떤 뭐 매출이 엄청 많든 간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계속 고자리면은 주가는 딱 고자리인 겁니다, 주가는. 그래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야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다. 또는 대형 호재가 터지면은 V자로 슝 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연간 예상 실적이 안 나왔어요. 50, 50. 이번 연도는 흑자 전환을, 작년도는 흑자 전환을 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보니까 더 늘어나겠죠. 늘어나는데 얼마나 느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파동상으로 만원 기준 11,000원, 13,000원 상투권까지만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하고, 키스트는 보유 감망하시고 일단 갑자기 배가 고프네요. 세노텍은 이제 또 미중 무역 터지면은 또 올라가겠죠. 이렇게 잘 보시고, 신풍제약은 다음 주 가게 되면은 이제 파라볼릭이 골든 나겠죠. 골든 나면 골든 반락을 했다가 여기까지만 보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까지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돌파하면 더 좋고. 근데 이게 거기를 간다라는 보장이 없죠. 이렇게 우하향으로 또 이런 식으로 되면서 또 떨어질 수 있다. IHQ는 지표 굉장히 예쁘죠. 그냥 가보자 한번 해보십시오. 오리엔트 바이오는 각도가 좀 높기 때문에 손절도 각오하시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예 장기로. 윈팩은 일단은 일봉이 1200일선이 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일단 2350원에서는 챙길 건 챙겨놓고 가보자 했는데 잘 가네. 챙길 건 챙기신 분들은 가봐야 되겠죠. 저 상단까지 5,500원 거기까지 가보시고, 한비스포트는 조정받을 적에 팍팍 쓸어 담으십시오. 팍팍 쓸어 담는데 고점에서 많이 담으면 안 되겠죠. 분할로 잘 담으시고, 세우글로벌도 단기 추세, 각도가 높은 단기 추세를 딱 일단 지지는 받고서 매수를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그래도 도전을 해보시는 시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중은 너무 크게는 하지 마셔라. 일단은 석경이는 50, 21평에서 과연 쏴줄지 한 번 더 떨어질지 모르는 형태다. 일단은 매수기 때문에 한번 해보신다. SH에너지화학은 일단 단기 추세는 이탈됐고, 오늘 또 별거 없는데 뭐 심리가 살고 매수 신호고 보내기 때문에 그냥 보유 감망 하셔라. 그냥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 추세는 지금 이탈을 했습니다. 이 단기 중장기 2번 추세는 이탈을 했더라. 드림 시큐리티도 일단 관망하시고, 원익큐브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오늘이 고점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또 계속 가기도 해요. 근데 가거나 말거나 안 한다는 저는 떨어지면 사던가 말던가 하고. 갤럭시아 머티리는 자 5일선도 지켜줬기 때문에 보유 관망이긴 한데 주봉에서 3주 연속 올라왔죠. 3주 연속.
일단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를 했고 제 생각에는 그냥 가기보다는 뭔가 조정을 받고서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나 이렇게 했다가 그냥 떨어지면 재미있으면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최대 거래 터진 종가를 돌파를 하고 이 중앙분리대를 돌파했으나 돌파를 하고서 하나 둘 셋 가느냐 못 가느냐인데 지금 하루 만에 고꾸라졌더라. 부담이 되시면은 5일선 이탈리스 쪽에 파는 거고 부담이 안 되시면은 저 밑에까지 그냥 보유 관망하시는 거다. 대파는 이제 5일선 이탈인지 3일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빵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마친다니까 강아지가 뒤에 있는데 갑자기 또 일어서네요. 11시 23분이네요. 영상이 올라가면은 좀 늦은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녹화 시간이 1시간 20분이기 때문에 혼자 해도 1시간 20분이네. 요 종목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몇 분이 궁금해 하시는 요 종목들 설명드리냐고 좀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는 저 위에 종목만 조금 자세히 설명하고 밑에 있는 종목은 후다다닥 설명드리고 50분 이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우리 손 FNG 위에 있는 것들이 좋은 거예요. 주봉에서 일봉은 답 없다. 주봉 보시라. 근데 주봉이 좋긴 한데 얘가 또 3주째긴 하네. 3주째라도 분할 매수 하시고 많이 올라온 것은 분할 매수 하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